그날 밤이었죠.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본 그날. 참, 지금도 이야기를 꺼내는 게 맞는 지망서려지네요. 하지만 너희 상혼자서만 간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어요. 조용한 집안, 벽식 개초침 소리만 똑딱거리는 밤이었죠. 우리 남편 정우가 떠난 지 또 벌써 1년이 흘렀는데 집안 구석구 석에 아직 그 사람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보 다더 큰 공허 함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글쎄,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군요. 욕실 쪽에서 아주 작은 숨소리 같은 게요. 처음 앰물 소리인가 했는데 아니었어요. 무심 코발걸음을 옮겨보았죠. 문틈으로 희 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그림자 나간 거 리는 게 보였어요. 제 심장 2천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멈출 수가 없었죠. 살짝 문을 밀어보았을 때 그 한 장면이 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아버님이 계셨어요. 제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분. 가장 존경하던 그분이 무릎을 꿇은 채 제 물건을 손에 들고 계시더군요. 그 순간 제 몸이 얼어붙었어요. 말도 눈물도 아무것도 오지 않았죠. 그냥 그 광경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 몇 초가 몇 분처럼 길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무의식 중에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님이 깜짝 놀라 몸을 돌리시고 바닥에 무언 갓떨어지는 소리가 났어. 요 하얀 타일 위에 작은 그림자가 흔들렸죠. 그분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고 손 은미세하게 떨리고 계셨어요. 입술이 움직이셨지만 말은 제대로 이어지지 않더군요. 지연아, 이건 그게 한마디조차 끝맺지 못한 채 공기가 싸 늘하게 식어버렸어요. 제 안에 소무 언가가 부서 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그만두세요. 제발 나가주세요. 제 목소리 가제 것이 아닌 것처럼 들렸어요. 아버님은 무말도 못하시고 문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 문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삶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느껴졌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죠. 온몸이 떨리고 숨이가 빠왔어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역겨움, 배신감, 두려움,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제 안을 뒤흔들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눈물 속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혼란이 있었어요. 왜 하필 그분이었을까? 제 가슴이 무세차게 뛰고 숨이 막힐 만큼이었어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더군요. 거짓말 같았지만 현실이었어요. 아버님이 그런 분일 리 없다고 스스로 수십 번 설득했지만 머릿속 N급은 의떨리던 손 관운빛만 남아 있었어요. 새벽 3시가 넘었을 때 거실 쪽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간절한 울음 섞인 숨소리였죠. 분명 아버님 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나가지 않았어요. 문 앞에가 많이 서 있기만 했죠. 나가면 모든 게 진짜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제가 믿어왔던 세상이 그 날밤으로 끝났다는 걸요. 그날 이후 우리 사이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어색함과 두려움. 눈 마주칠 수 없던 시간들이었죠. 하지만 더 무서웠던 건 그분을 떠올릴 때마다 제 마음 어딘가가 이상하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 감정이 뭔지 그땐 아직 몰랐어요. 그저 모든 게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을 뿐이죠. 그날 밤 저는 죄를 본 게 아니라 인간 의로움을 본 건지도 모르겠네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아픔이 옅어진다고 했지만 제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침에 눈 뜨면 여전히 옆자리가 비어있고 식탁 위두개, 그릇 중 하나 는 항상 깨끗하게 남아있었죠. TV에서 나오는 웃음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지고 저녁이다가 오면 이유 없는 공포처럼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아버님과 저는 한 집에 살고 있었지만
서로 의존, 제가벽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한동안 눈도 마주치지 못했죠. 마주치는 순 간그날 밤장 면이 떠오를까봐 두려웠어요. 말을 걸어야 할 때도 숨을 고르고 조심 스레입을 열었어요. 식사하셨어? 요? 그러면 아버님은 짧게 대답하시곤 했어요. 응, 괜찮다. 그 한마디면 대화가 끝났죠. 그 짧은 순간조차 버거웠어요. 밤마다 제 방 천장의 어둠 이길 개들이 워져 있었어요. 침대에 누우면 그날 소리가 들려왔어요. 문틈으로 새 어나우 던숨 소리,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 그 소리가 제귀 안에 박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럴 때면 베개를 꽉 끌어안고 이를 악물었죠. 나쁜 꿈일 거야, 착각일 거야. 하지만 눈을 감으면 그분 얼굴이 떠올랐어요. 새하이 얼굴, 떨리던 손, 그 미안하다는 눈빛. 어느 날 아침 일어나고 실로 나가니 아버님이 부엌에 계셨어요. 낡은 앞치마 두르고 국을 끓이고 계시더군요. 된장국 냄새 가구 수하게 퍼졌지만 냄비 바닥이 살짝 탔는지 쓴 냄새가 석 여 있었어요. 아버님, 제가 할게요. 조심스레 말했지만 그분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이 정도는 아버지가 할 수 있어. 그 목소리가 어딘가 떨리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분 손등에 붙은 밴드를 봤어요. 채소를 썰다 다치신 듯 했죠. 순간 가슴이 저렸어요. 미움과 연민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그날 저녁 방 안에서 불을 끄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죠.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방울을 보며 생각했어. 요, 아버님도 나도 어쩌면 똑같이 외로운 사람일지도 모른다고요. 서로 그림자를 밟지 않으려 애쓰지만 결국 한 집안에 갇힌 두 사람이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면서도 그립고 피하려고 하면 서도 목소리를 기다리는 마음. 참 이상하죠. 그 후 며칠 동안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아버님은 더 조심스러워지시고 저는 너무 표정해졌죠.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서로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아침엔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 저녁엔 복도 끝에서 느린 걸음소리.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안도했어요. 아직 여기 계시구나. 아직 이 집에 숨소리가 있구나. 어느 날 퇴근 후 현관문을 열자 구수한 냄새가 퍼졌어요. 식탁 위에서 툴게 차려진 밥상 과작은 메모지가 놓여 있었죠. 지연아, 이거 내가 좋아하던 가지 볶음이다. 맛은 자신 없지만 먹어주면 고맙겠다. 짧은 글씨가 울퉁불퉁했지만 묘하게 따뜻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어요. 가지는 조금 짰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한 입 또 한 입 먹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죠.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까? 다음날 일부러 일찍 출근했어요. 식탁에 앉아있던 모습, 불 꺼진 거실에서 혼자 앉아있던 뒷모습, 눈앞이 흐려졌어요. 그분이 그날 밤 왜 그랬을까? 호기심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한 외로움이었을까? 이해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쩐지 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아버님은 아침 일찍 산책 다녀오셨어요. 손에 따끈한 호빵 2개를 들고 오시더군요. 이거 길에서 사왔어. 따뜻할 때 먹어. 저는 잠시 멈칫하다가 받았어요. 손끝이 닿는 순간 짧은 전류가 흐른 듯했죠. 그분 손이 그렇게 따뜻했던가? 처음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호빵의 석임이 피어오르고 그 김 사이로 그분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그날 밤에도 비가 내렸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죠. 나는 왜 아직 이 집을 떠나지 못할까? 그날 일은 지 워지지 않는데 왜 아버님 발소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답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마음 한 구석에서죠, 용이 무언가 가음트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틈 새어나오는 불빛은 언제나 동시에 꺼졌어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서로를 피하면서도 느끼고 있었어요. 외로움은 벽 이안이라우 리를 이어주는 얇은 실 같았어요. 그 실을 끊고 싶었지만 손이 닿지 않았죠. 그때 저는 아직 몰랐어요.
그 외로움이 곧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걸요.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흐렸어요. 회색 구름이 낮게 깔리고 바람은 차가웠죠. 회사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을 챙기지 못한 저는 버스 정류장 아래에서 정쩡하게 비를 피하고 있었죠. 그때 멀리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니 아버님이 우산 들고 계셨어요. 어깨는 이미 절반 이상 젖어 있고 숨 이거 치렀죠. 집에서기다 리다가 미온다길래 내 가우산 안 챙긴 것 같아서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엔 진 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잠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그분이 내민 우산을 함께 쓰게 되면서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우산 아래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잔잔하고 로숨 소리가 엇갈렸어요. 아버님, 비다 맞으셨네요. 조심스레 말하자 그분은 웃으셨어요. 괜찮아. 우리 지연이 만졌지 않으면 됐지. 그 말이 가슴을 울렸어요. 비에 젖은 셔츠에서 힘이 한비 누냄새 와 따뜻한 채 온이 느껴졌죠. 우리는 한참을 걸었어요. 한쪽 어깨만 젖은 채 말업 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분 옷은 흠뻑 젖어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급히 수건을 가져다 내밀었죠. 아버님, 이걸로 머리 닦으세요. 감기 걸리면 안 돼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고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 웃음엔 미안함, 고마움, 작은 위로가 담겨 있었죠. 그날 이후 조금씩 달라졌어요. 집안 공기가 부드러워졌다고 할까요? 아침엔 부엌에서 그분기 침소리가 들리고 제가 나가면 조심스럽게 밥을 데워주셨어요. 어색한 미소를 주고받으 묘예전 벽간 은침묵은 녹아내렸어요. 어느 날 저녁 제가 먼저 말했어요. 아버님, 내일 은재가 저녁 준비할게요. 그분은 놀란 듯 저를 보시더니 살짝 웃으셨어요. 그래, 오랜만에 내 음식 먹겠네. 짧은 대화였지만 오랜 벽을 허무는 듯 했어요. 저녁 식탁에 된장찌개, 김치전, 계란말이가 올려졌어요. 맛이 좀 이상할지도 몰라요. 웃으며 말아 자그분은 젓가락 들며고 개저으셨어. 아니야. 이런 밥상 정말 오랜만이다. 그 순간 시선이 잠시 마주쳤어요. 눈을 피했지만 마음속이 따뜻해졌죠. 그날 밤비가 다시 내렸어요. 거실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죠. 그분은 맞은편에 앉아 책 보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창문에 비친 그 분 모습이 조용히 숨쉬고 그 기척 이제 마음을 달래주었어요. 며칠 후 주말 아침 햇살 이 창문을 스치며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공기였죠. 청소하려 의 자를 끌어내 높은 선반상 자를 꺼내려 했어요. 손끝이 닿지 않아 발끝을 올라섰는데 뒤에서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심해! 떨어지겠어! 아버님 손이 제 허리를 감싸며 상자를 꺼내주셨어요. 순간 몸이 굳었어요. 허리를 스친 손온기가 남아있었죠. 심장이 요란하게 뛰고 숨이 막힐 만큼 가까웠어. 고맙습니다. 겨우 말하자 그분은 저를 바라보다시 선을 피하셨어요. 그날 밤잠이 오지 않았어요. 등 뒤에 그 손온기가 남아있는 듯 했죠. 억지로 눈 감으려 했지만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떨림이었어요. 스스로에게 화가 났죠.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 잘못된 줄 알면서 왜 그 손 길을 떠올리면 따뜻해질까? 다음 날 아침 식탁에 그분 이 차려 두나 침상이 있어도요. 미역국, 구운 생선, 작은 메모지. 오늘 아침은 아버지가 먼저 해봤다. 부족해도 먹어주면 고맙겠다. 글씨가 떨려 있었어요. 숟가락들 몇 속으로 중얼거렸죠. 이 재미오만 할 수 없겠구나. 그날 저녁 퇴근후 거실소 파의 아버님 이 앉아 계셨어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커피 향이 났어요. 지연아, 이 커피 한 잔 마셔볼래? 잔을 받아들며 주저했죠. 손끝에서 심장이 뛰었어요.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조금은 괜찮아질 수 있을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돌 다메금이가 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빛 소리가 들렸어요. 희미한 불빛, 속커튼이 흔들리고 속삭이듯 중얼거렸죠. 비는 참 이상해요. 모든 걸 씻어내는 것 같으면서도 어떤 건더짓게 남기죠. 그분 방 불빛이 제 벽에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을 보며 알았어요. 우리가 다시 서로 삶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요. 그날 이후 마음이 불안했어요. 아무 일 없는데도 단둘이 있는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죠. 식탁에서만 주앉을 때 손끝이 떨리고 대화 중눈 마주치면 침묵이 흘렀어요. 요즘 회사는 어때? 조심 스레무르시 는 목소리에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괜찮아요. 그럭저럭요.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밥그릇이 붙어 보이고 젓가락질이 서툴렀죠. 그분도 어색한 웃음으로 시선 피하셨어요. 평범한 일상인데 평범하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더 복잡해졌어요. 천장 바라보 묘빗속 함께 걸었던 장면이 떠올랐죠. 따뜻한 체온, 젖은 어깨, 우산 아래 숨소리.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나는 미쳤구나. 다그쳤지만 그분 얼굴이 더 선명해졌어요. 베개를 껴안고 눈 감았죠. 안쪽에서 그 목소리가 울렸어요. 괜찮아. 우리 지연이 만졌지 않으면 됐지. 왜 자꾸 떠오르는 걸까요? 어느 주마로 후청소 준 거 실바닥에 빛 이길게 들어오고 먼지가 반짝였어요. 높은 선반상 자꾸 내려발 끝으로 올라 서다 균형을 을 뻔했죠. 조심해. 등, 뒤 따뜻한 손이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온몸이 멈췄어요. 그 손온기가 생생했죠. 상자 내려놓고도 숨이 막혔어요. 괜찮아.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고개 끄덕였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죠. 가까운 체온과 그날 밤잠 이루지 못했어요. 등 뒤 온기가 남아 가슴이 요동쳤죠.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늦은 듯 했어요. 새벽 거실로 나가 불 켜니 식탁에 두 잔 컵이 있었고 하나는 미지근했어요. 아버님이 마시던 커피였죠. 향이 방을 채웠어요. 그 자리에 앉아 컵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온기 속에서 그분 손이 느껴지는 듯 했어요. 며칠 후 퇴근 길 슈퍼에서 그분 좋아하던 커피 믹스 발견했어요. 망설이다 한 상자 샀죠. 집에 와식탁에 올려두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믹스가 사라지고 쪽지가 있었어요. 덕분에 좋은 향이 났다. 고맙다. 그 한 줄이 하루 종일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날 저녁 거 실불이 꺼져 있었지만 미안 음악이 들렸어요. 불켜니 아버님이 소파에 앉아 오래된 사진 들고 계셨어요. 젊은 정우 사진이었죠. 정우가 내 옆에 서 웃고 있네.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옆에 앉아 사진 봤어요. 정우 씨가 그리워요. 고개 끄덕이시며 중얼거렸어요. 그 아이 떠난 뒤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침묵 후 조심 스레제 손을 감싸주셨어요. 지연아, 아버지는 그날 이후 하루도 마음 편한 적 없었다. 손이 떨렸어요. 나도요. 자연스레 나왔어요. 손잡은 채 눈물만 흘렸어요. 그날 이후 더 자주 마주 앉게 됐어요. 아침 함께 커피 마시고 저녁 같은 드라마 봤죠. 웃음소리 하나에도 서로 바라보게 됐어요. 어느 날 너 요즘 표정 편해진 것 같다. 아버님도 웃으시는 게 많아졌어요. 가슴이 저릿했어요. 어쩌면 둘 다 무너지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 죽음요일 밤 로맨스 영화에서 남주 가여주를 끌어안는 장면 애공기 가무 거워졌어요. 숨 삼키고 헛기침하셨어요. 영화 끝난 뒤 그분이 먼저 일어나셨어요. 먼저 들어가겠다. 고개 끄덕였지만 한참 앉아 있었어요. 화면 꺼진 뒤에도 가슴이 콩콩 뛰었어요. 그건 그리움에 가까웠죠. 며칠 뒤비 친저녁 창문 열어차 가온 공기 속 봄꽃 냄새가 섞여 있었어. 요 부엌 설거지 중구분이 다가오셨어요. 지연아, 그건 아버지가 할게. 괜찮아요. 거의 다 했어요. 옆에 서시니 너무 가까웠어요. 접시 헹구 다 손 미끄러져 물 튀었죠. 다쳤니? 손 잡으셨어요.
물기 남은 손바닥이 닿았어요. 시간이 멈춘 듯 했죠. 손끝 떨리고 가슴 터질 듯 뛰었어요. 괜찮아요. 말했지만 손 놓지 못했어요. 그분도요. 눈빛 마주쳤어요. 아무 말 없지만 마음은 말하고 있었죠. 그날 밤 침대에서 천장 봤어요. 달빛이 방비추고 복잡했어요. 두려움, 설렘, 죄책감 밀려왔죠. 안 되는 일인데 경계가 희미해졌어요. 가슴 아팠지만 따뜻했어요. 새벽 중얼거렸죠. 이 나이에 이 언감정 다시 느낄 줄 몰랐어요. 참 이상하죠. 그날 공기 무거웠어요. 봄 햇살 따뜻하지만 집안 차가웠죠. 아침 식탁에 서거히 말 안 하시고 한숨만 쉬셨어요. 저도 맘만 뜨고 있었죠. 침묵이 숨막혔어요. 하루 흘렀어요. 퇴근 후 집 고요했어요. 부엌 국냄새 식탁 두근. 그분 창가에 서서 막 보시고 지연아 오늘은 내가 먼저 차려봤다. 목소리 낮고 슬펐어요. 고개 끄덕이며 앉았어요. 국 한 숟갈 뜨니 짠맛보다 눈물 맛이었죠. 설거지 중 다가오셨어요. 지연아,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거실로 나가 오래된 앨범 들고 계셨어요. 정우 어릴 때 사진이야. 낡은 사진에 어린 정우와 젊은 아버님. 웃음 닮았어요. 정우 떠나고 나서 늘 후회했어. 더 따뜻하게 해주지 못한 걸. 목소리 떨렸어요. 아무 말 못하고 정우 얼굴 손끝으로 쓸었어요. 정우 씨는 아버님이 자랑스러우셨을 거예요. 고개 숙이시더니 제 손 덮으셨어요. 지연아, 정말 미안하다. 그날 일은 내 평생 죄야. 손 떨리고 제 눈에 눈물 맺혔어요. 저도 잊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버님 미워하지 못했어요. 목소리 떨렸어요. 눈 감으시고 시간 멈춘 듯 했어요. 초침 소리 크게 들렸죠. 지연아, 나도 사람이야. 욕심 생기면 안 되는데. 그날 이후 매일 후회했어. 그런데 내가 미워지지 않았어. 눈가 젖으셨어요. 저도 더 이상 피할 수 없어요. 아버님 싫었는데 하루라 도목 소리 안 들으면 불안했어요. 시선 얽히고 시간 천천히 흘렀어요. 그날 밤 같은 방에 있었어요. 아무 말 없지만 시선 이공기 메웠어요. 빗줄기 유리창 때리며 흘러내렸죠. 지연아, 이름 부르셨어요. 고개 들었어요. 눈 마주치 고천이다가 오셨어요. 입술 닿기 직전 멈췄어요. 그때 문 열리는 소리. 여보, 지연아.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온몸 얼어붙었어요. 동시에 뒤돌아보니 현관에서 계셨어요. 장바구니 들고 눈빛 차가웠어요. 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목소리 떨렸어요. 아무도 대답 못했어요. 빗소리만 들렸죠? 시선 이우리 사이 오갔어요. 설마 너희 둘이? 목소리 높아졌어요. 정우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해? 다리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해요. 울음 섞여 끊어졌어요. 아버님이 감싸며 소리치셨어요. 그만해. 지연이는 잘못 없어. 나 때문이야. 다 내 탓이야. 어머니 눈에 눈물 고이셨어요. 둘 다 미쳤구나. 죽은 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너희 하늘에 벌 받을 거야. 짐 들고 문 나서셨어요. 쾅 소리가 집 울렸어요. 침묵뿐이었죠. 그 자리에 앉아 울었어요. 눈물 흘리고 손끝 차가워졌어요. 아버님 옆에 앉으셨어요. 한참 후 이제 다 끝났구나 고 개저었어요. 아니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잘못했지만 이 마음까지 부정할 순 없어요. 고개 끄덕이시고 중얼거렸어요. 우린 죄인이야. 하지만 난 널 놓고 싶지 않아. 그날 밤각자방으로 갔지만 잠들지 못했어요. 복도 넘어 숨소리 느껴졌어요. 새벽으로 넘어가며 빗소리 잦아들었어요. 눈 감고 속삭였어요. 이건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새벽 햇살이 미하게 번져왔지만 마음 은어두었어. 그날이 후모 등계바뀌었어요. 시어머니 연 락 끊기고 집 안 무겁고 차 가온 공기 내려 앉았어요.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 발소리 기다리게 됐어요. 문틈 빛이 희미하게 겹치기 시작했죠. 죄의 흔들림, 인지 외로움, 의용기인지 알 수 없었어요.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길 위에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그 후 반년 지났어요. 시어머니 한 번도 연락 없었고 친척들도 우리소 식 모르는 듯 했어요. 마을 사람들 여전히 함께 사는 거리 상하게 여기지 않았죠. 하지만 겉모습일 뿐이었어요. 집안 묵직한 공기 흘렀어요. 식탁 마주 앉아 밥 먹으며 말 아꼈어요. 말이 길어지면 그날을 떠오를까 봐요. 그래도 침묵이 이제 무섭지 않았어요. 숨소리만으로 하루 버틸 만큼 익숙해졌으니까요. 아침엔 아버님 먼저 일어나 커피 끓이셨어요. 부엌 채우는 향 따뜻했어요. 지연아, 이거 내가 좋아하던 믹스야. 종이컵에서 김 피어 올랐어요. 손끝 다 심장 뛰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맞은편 앉아 조용히 마시셨어요. 창밖 봄 햇살 들어오고 새소리 들렸어요. 평범한 아침이 우리에겐 축복처럼 느껴졌어요. 저녁엔 둘이 장보러 나갔어요. 시장 골목컷 다 좋아하는 반찬담 우사 소한농담 주고받았죠. 돌아오는 길엔 묵묵했어요. 마음에 죄책감 자리했으니까요. 지연아, 우리가 잘못된 걸까? 가끔 물으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외로움은 사람 이상하게 만들어요. 고개 끄덕이며 공보셨어요. 정우가 알면 이해해줄까? 대답 못했어요. 속으로 정우씨 미안해요. 하지만 더는 혼자 살 수 없었어요. 밤엔 함께 TV 봤어요. 뉴스나 드라마보다 가동시 애웃기도 했죠. 웃음 뒤어색한 침묵 익숙해졌어요. 어떤 날 조용히 어깨에 담 요덮어주셨어요. 손길 조심스러워도 따뜻했어요. 눈 감았죠. 세상이 죄인이라고 해도 그 순간인간 으로 숨 쉬는 느낌이었어. 요 하루는 장보 러나가 버스 정오장 앞에 서발걸음 멈추셨어요. 비오는 나우산 나노토스크. 하늘 보며 그날도 이런 비 내렸었지. 고개 끄덕여둬요. 네, 그날부터 뭔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웃으며 맞아. 그날 우린 이미 길 잃고 있었지. 조용히 그래도 후회하지 않는다. 가슴 먹먹해졌어요. 집으로 가다 비 쏟아졌어요. 우산 하나뿐. 아무 말 없이 함께 썼어요. 빗소리가 죄책감처럼 울렸어요. 어깨 젖어가는 게 보였지 만우 산재 쪽 으로 기울이셨어요. 우산 다시 밀었죠. 감기 걸리면 안 돼요. 웃으셨어요. 괜찮아. 내가 젖지 않으면 돼. 울컥했어요. 눈빛만으로 충분했죠. 집 도착 해불 켜니 공기 따뜻했어요. 젖은 옷 갈아입고 소파 나란히 앉았어요. 비 내리지만 마음 잔잔했어요. 아버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 날다르게만 들고 싶으세요? 생각하다 아니 똑같이 흘렀을 거야. 외로움은 미치게 하지만 살게도 하니까 말이요. 애 남았어요. 며칠 후 아침 햇살 눈부셨어요. 식탁 2잔 커피 창밖새우. 그분 창가 신문 읽고 계셨어요. 우리 행복한 걸까요? 신문 떼지 않 그 행복은 모르겠지만 평화는 있는 것 같아.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밤엔 기도하듯 정우씨 미안해요. 하지만 아버님 사랑하게 됐어요. 죄의식 사라지지 않았지만 후회 없었어요. 인간 마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죠. 어느 날 지연아, 끝까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생각하다 웃으며 사람 마음 정답 없잖아요. 지금 순간만큼은 그냥 살아보아요. 조용히 웃으셨어요. 그 웃음 고통 끝 피어난 꽃처럼 보였어요. 창밖비 그치고 새벽 햇살 스쳤어요. 빛이 얼굴에 닿았어요. 속삭였죠. 사람 마음 참 이상하죠. 늦게 피는 사랑일수록 오래 남더군요. 손잡으셨어요. 온기천이 전해졌어요. 그 따뜻함 속 깨달았어요.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는 서로 마지막이 됐다는 걸요. 그날 아침 커피 양부엌 가득 채웠어요. 창 너머 새소리 햇살 부드럽게 흩어졌어요. 우리 삶 조용하고 세상차 갑지만 그 순간 평화로워. 죄책감 남았지만 후회 없었어요. 사랑은 때로 잘못된 모습으로 찾아오니까요. 여러분, 나이 들어 외로움 느끼실 때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오? 용서와 사랑은 때론 예상치 못한 곳에서 피어나죠. 건강히 지내세요.